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두산 철학TV의 혜인쌤입니다. 예. 자, 요즘도 계속 날씨가 가을 날씨가 돼가지고 딱 좋네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우리 인생도 이렇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러면 세상이겠는데 그죠? 참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죠 이제. 야. 오늘은 2021년 신축년 운세풀이 중에서 오늘은 1980년생 경신생 원숭이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80년생, 내년에, 신축년에 나이가 42세, 40대 초반이네요. 자, 30대를 간 넘어서 40대 초반, 한창 나이죠, 이제. 인생에서, 가장, 중추적인 나이,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허리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가장 꿈도 많고 왕성한 활동을 할 나이죠. 이제. 그래서 뭐 어느 정도 30대를 넘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생도 살아서 경험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은 열정이 훨씬 많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 훨씬 많은 굉장히 희망적인 나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람에 따라서는 좀 어려우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나름대로 뭐 잘 살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인데 자, 이제 운명론, 운명이란 것은 사람한테 주어진 선천적인 어떤 그런 운명인데요. 이게 있기는 분명히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운용하고 알고 정확하게 알고 이제 활용할 것이냐가 가장 큰 이제, 문제죠, 쟁점이죠. 그래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해가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면은 운명론도 상당히 가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하는 이 경신생 쥐띠, 경신생 원숭이띠, 이 이제 원숭이 중에서도 색깔로 구분하면은 이거는 흰 원숭이에요. 흰 원숭이도 좀 귀하죠, 그죠? 원숭이도 색깔로 별로 5가지가 있죠, 그죠? 흰 원숭이, 뭐 검은 원숭이, 푸른 원숭이, 붉은 원숭이, 뭐 황금색 원숭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큰 의미는 없고 그냥 우리 가십거리 하는 이야기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띠로 보는 이 이제 운세풀이는 띠라는 것을 엄격히 말하면은 이거는 조상과 관련된 정보, 내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이건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어떤 신년 운세풀이 할 때 이 전부 띠로 가지고 뭐 리쿵저리쿵 이야기하죠. 뭐 띠의 특성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띠가 결국 그 사람이 아닙니다. 또 그 사람의 특성도 아니고요. 띠가 동물의 특성 같은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뭐 운명론 같은 걸 자꾸 이야기하는데, 띠는 엄격히 말해서 그 사람이 태어난 천간 오행의 기운이 있거든요. 생일날 그게 본인인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띠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태어난 천간 오행, 일간 오행, 자기 고유의 오행에 따라서 똑같은 경신생 원숭이띠라도 그 내용이 정보가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띠를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세요. 자, 이 동영상을 보시려면 본인이 태어난 천간 오행, 하늘의 기운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거든요. 즉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는 10개의 천간 오행 중에 이제 하나로 태어나는데 모든 사람은 그게 이제 본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으로 태어난 사람은 갑목이라기 본인이에요.
예. 이걸 아시고 이제 동영상을 보셔야 되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은 자기 생년월일시를 양력, 음력 구분해가지고 올려놓으시면 댓글에다가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나가는 순서는 갑을, 병정, 무기, 임계 순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각 색다별로 자막을 처리했으니까 갑은 갑, 을은 을, 해당되는 분야에만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죠, 이제. 물론 다 보셔도 됩니다. 재밌죠, 이제. 특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고가 되실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은 이제 경신생 중에서 갑목으로 태어나신 분 한번 볼까요? 갑목은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나무 중에서도 큰 나무, 거목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상징성입니다. 꼭 나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미지 상징을 가지고 갑목을 생각해 보시면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갑목이라는 것은 속성이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려는 성질, 진취적인 성향, 또한 어떤 내가 내인데 하고 어떤 우두머리 성향, 리더를 하는 성향, 그래서 남을 계몽하고 선도하려는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교육계통도 많이 있고 어떤 사회적인 지도자 내지 공무이라고 해가지고 공공의 일을 하는 쪽, 그지? 쉽게 말해서 공무원 계통 이런 쪽도 많이 있고 뭐 정치계도 많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자기가 대장 내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존심도 강하고 쉽게 잘 굽히려고 그러지 않죠, 그죠?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자존심이 너무 강해지면 문제가 있죠, 그죠? 자, 이러한 속성을 가진 갑목은 또한 어질인자, 사람이 인자하고 어질 이런 어떤 속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갑목이 이제 경신년에 태어났어요. 보니까 경신년에 이제 갑목으로 태어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자, 경신년에 갑목에 태어난다 하면 일단은 어떤 강한 관, 권력, 명예, 어떤 직장, 직업 이런 운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강직하고 이런 쪽인데 이거는 약간 기본적으로 어떤 스트레스가 강한 어떤 그런 관직이나 직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으로 말하면 무관계통, 군인, 검찰, 경찰 뭐 이런 등등 조금 이제 강직하죠. 약간 거칠죠. 기가 센 직업이죠. 그죠? 이런 쪽에 관이 주어졌거든요. 내지 실제로 어떤 거친 일을 통해 어떤 극한 직업 사주 구조가 안 좋으면 좀 극한 직업에도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인연이 정보가 주어진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 이제 관직 내지 어떤 거친 어떤 무관계통 내지 어떤 이런 직장, 직업, 권력 이것을 내가 어떻게 잘 취할 것인지 못 취할 것인지 감당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관계가 좋으면은 저거를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그 관을 부리먹을 수가 있고 권력을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관에 애속될 수도 있고 이런 등등 하여튼 전체적인 사주 구조를 봐야 되는데 정확한 것은 일단은 이렇게 했던 조선과 관련된 정보, 본인의 어떤 전생과 관련된 정보에서 그러한 어떤 정보 스토리, 유전자가 조졌죠, 이제.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갑목이 또 태어난 월별로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경신년에 갑목으로 태어나더라도 또 태어난 월 따라서 특성이 다르니까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요. 봄에 태어나게 되면 갑목의 뿌리,根이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한 뿌리를 잘 내린 어떤 그런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단은 몸과 마음에 튼튼하고 쉽게 말해서 나름대로 내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 튼튼한 어떤 기운이나 기를 가지고 뭐 관을
그냥 권력이나 명예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재물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자기 재능이나 재주를 부려가지고 어떤 뭐 그런 쪽에 또 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은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또 그런 어떤 용처가 잘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그제?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첫째는, 몸과 마음이 튼튼하기 때문에 육체 노동을 하는 그런, 육체를 쓰는 쪽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운동계통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육체 노동도 얼마나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어떤 베이스가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이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간목은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능력자, 재주, 재능이 많고 어떤 앞으로 나아갈 진취적인 성향과 더불어서 간목에 본인이 뭔가 액션을 하려는 일을 저지르는 이런 쪽이죠. 해결사 이런 쪽의 능력자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호기심이 많고, 무엇이나 어떤 해보려는 어떤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자기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항상 나는 언젠가 내 일을 할 것이다. 특히 말단 어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직장이나 상사가 못마땅한 거예요. 왜 못마땅하겠어요? 나는 능력자인데 직장이나 상사가 그걸 뒷받침을 못 해준다고 생각하죠. 이제. 근데 능력과 내가 내 일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공의 성패 여부는 운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직장을 그만둘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디테일한 감정에 의해서 디테일한 전략과 전술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성패의 결과까지도 예측을 해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남자나 남편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해서 살려는 경향이 좀 약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의 배우자와 갈등을 좀 겪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에 이제 간목이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명예, 권력, 직장, 직업은 이런 쪽이 강하게 주어졌거든요. 이거는 태어난 해도 똑같은 그런 기운이 주기 때문에 굉장히 그쪽 기운이 너무 좀 지나치게 강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를 억압하는 스트레스 기가 너무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는 경신년에 태어나가지고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오히려 직장, 직업, 명예운 이런 쪽이 있는은 많은데 잘 되는데 이게 나한테는 강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권력이나 어떤 권력을 내가 지는 것보다는 권력이 애속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간목이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어떤 학벌 이런 쪽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권력을 내가 행사하고 내가 부리먹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권력 어떤 조직에 내가 애속되어 가지고 좀 힘들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특히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본인의 어떤 라이센스, 자격 내지 어떤 학벌이 좋으면은 좋은 남자를 만나가 잘 살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남자로 인한 스트레스를 기본적으로 좀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다음으로 간목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거든요.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그 다음 1월 달까지인데 기본적으로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학벌운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서운 등등 이게 이제 태어난 해의 관운과 관운과 더불어 조화가 잘 되겠네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관으로 출세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네요. 여자 같은 경우는 좋은 남편 잘 만나가지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고, 이제,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간목이 내년의 기운을 한번 볼게요. 내년에는 신축년이거든요. 내년 신수는 내년에 어떤 심리가 강하게 일어나냐. 기본적으로 이제 기인의 재물, 돈이 들어오는 해거든요. 기인의 재물이 기인의 형태를 가지고 일정하게 안정되게 들어오는 해예요. 그래서 월급쟁이는 월급이 더더욱 안정이 되고, 상승할 수도 있고, 또한 사업을 하시는 분은 어떤 수익이 안정되게 일정하게 들어오는 그런 해니까 재물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와 아울러서 관운, 직장, 명예운, 권력운도 내년에 좋아요. 반듯한 권력, 직장운 이런 인연이 있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성진의 기후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사람은 아주 반듯한 직장을 구할 수도 있겠네요. 또한 남자는 자녀로 인하는 그런 어떤 좋은 어떤 명예운 이런 것도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로 인해서 좋은 어떤 명예운, 권력운 이런 것도 기인의 형태로 들어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년에 간목은 재물운과 직장, 직업, 명예운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기인의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자, 그 외에 육신관계 조금 주의할 사항은, 남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 처의 건강 내지 운이 조금 지체되고 막히는 해니까, 그 부분은 미리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식상, 남녀 공이, 아래 사람, 부하로 인한 어떤 애로사항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남자분 같은 경우는 장모님의 어떤 건강이나 운이 좀 막힌 해이기도 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건강이나 운도 조금은 지체되는 해이기도 하네요. 자, 이상 간목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내년 한 해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롭게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을목으로 태어나신 분. 을목은 역시 자연 상태에서는 나무를 상징해요. 간목이 큰 나무, 금목을 상징한다 그러면 을목은 우리가 흔히 그냥 농작물, 화초, 넝쿨식물 이렇게 약간 연약한 나무의 형태를 이야기를 상징을 하죠. 상징. 그런데 저 을목은 굉장히 건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끈질깁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구부렸으면 구부렸지, 끝까지는 않죠. 이제 아주 끈질깁니다. 그래서, 적응력, 생활, 환경에 잘 적응하죠. 그제? 그래서 웬만해서는 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을목이 약하게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얕잡아보면 큰일 납니다. 저 을목에 단단한 밧줄로 꽁꽁 묶어버리면은. 이제 그러한 을목이, 역시 을목도 목에 어질고 착한 어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저러한 을목이 이제 경신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경신년에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어떤 관운이 잘 주어졌어요. 올바른 관운, 똑바른 관운. 그것도 기인의 형태로 주어졌거든요. 전형적인 벼슬, 옛날 같은 벼슬, 요즘 같으면 공직계통, 공무원, 내지 어떤 반듯한 직장, 이런 쪽이 관이 잘 주어졌거든요. 그런 어떤 정보가 주어졌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일찍이 남자의 인연이 들어오는 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일찍이 남자, 이성과의 어떤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첫사랑이 빠르다는 얘기죠. 그것도 기인의 형태로 반듯한 남자가 들어와서 저 남자를 잘 끝까지 가져가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제 저러한 정보가 지금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인데 저게 내가 끝까지 잘 쓸지 못 쓸지는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유정하고 좋아야 돼요. 조합이 아름다우면은 저걸 가지고 가는데 그렇지 못하면 촌년에 그 인연이 끝나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주 전체를 봐야 되죠. 그죠? 일단은 이제 그러한 정보가 주어졌습니다. 예.
자, 을목도 마찬가지 태어난 계절에 따른 특성이 있는데요. 자, 을목이 봄에 태어나면 어떠냐? 봄은 양력으로 2, 3, 4, 5월 달인데 을목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본인의 뿌리,根이 튼튼하죠. 그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튼튼하고 근본이 튼튼한 거예요. 자, 근본이 튼튼하니까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관을 취할 수도 있고 뭐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어떤 재주나 기능 뭐 있죠. 이런 쪽을 취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사주 전체적 구조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베이스가 튼튼하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육체를 쓰는 그런 것도 좋아요. 운동도 있고 어떤 육체 노동 쪽도 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본 베이스가 튼튼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을목이 여름에 태어나면 근본적으로 능력자예요. 재능이 뛰어나고 무엇이나 자기 액션을 해가지고 하려는 호기심 이런 쪽이 많아요. 다양한 호기심,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쪽 이런 쪽이죠. 이제. 요즘은 저러한 어떤 호기심, 재능 쪽이 있으면 참 좋죠. 그죠? 한마디로 제주꾼입니다. 또 해결사, 능력, 문제가 생기도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는 심리가 강하죠. 자, 본인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자기 일을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초기에 직장에서 말단 직원을 할 때는 상당히 직장이나 상사에 대해서 못마땅해요. 내 능력을 바치지 못하기 때문에요. 직장이나 상사가. 자, 그렇지만은 내 일을 함부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가 하고 성공을 한 거는 다르거든요. 성패의 여부는 운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또 본인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남편과의 관계가 조금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대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생 그렇고, 여름에 태어나시면 그렇고. 자,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을목이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을목은,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명예운, 조직운, 관운, 직장, 이런 쪽의 운이 굉장히 인연이 많아요. 그쪽이 강하거든요. 인연이 잘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태어난 해에 또 직장 관운직이 또 있는데다가 같이 겹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중복돼가지고 힘이 너무 강해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잘못하면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저 직장 관운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그게 예속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을목이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라이센스, 자격 내지 학벌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관을 내가 잘 쓸 수가 있고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관을 내가 부리먹을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에 직장 직업에 애속이 돼 가지고 쉽게 말해서 말단 생활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런 직장인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단순 노무 같은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고, 그지?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잘 살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내공이 있다든지, 내가 어떤 전문성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저 관으로 인해서, 이제, 여자분한테는 관이라는 게 남자거든요. 그 남자로 인한 스트레스가 기본적으로 강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자 운이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가을에 태어나신 을목들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증, 학벌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은 겨울에 태어난 을목은 겨울은 양력으로 10일, 12, 1월달인데 기본적으로 공부운, 라이센스운, 학문, 학벌운이 좋아요. 그쪽에 인연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태어난 해의 관운과 잘 어우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관으로 출시할 수 있어요. 권력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좋은 학벌을 가지고 좋은 관, 직장, 직업, 명예운 이런 쪽을 취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상 태어난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을목이 이제 내년 운을 한번 볼게요. 내년 신축년 운, 2021년 운을 한번 보자면은, 을목은 내년에, 기본적으로 약간 스트레스가 좀 강해지는 해이거든요. 그래서, 재물로 인한 스트레스도 보이고, 또한 직장, 명예, 이런 쪽도 스트레스가 보이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으로 인한 스트레스, 남자로 인한 스트레스가 기본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을목은 내년에 가능하면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요. 모든 수성하는 거. 몸과 마음을 갈고 닦고 수성하는 쪽. 공부하고, 그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쪽이 좋아요. 만약에 동을 해가 움직이면은 상당히 문제가, 특히 어떤 재물을, 돈을 움직여 가지고 어떤 액션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강한 스트레스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 말은 뭐예요? 실패한다는 얘기죠. 그걸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을목은 내년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또한 본인이 건강도 좀 챙기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을목은 보니까. 예. 그 외에 육신적으로 주의할 사항이 있나.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로 인한 애로사항, 운이 좀 막히네요. 건강 문제도 좀 보이고, 남녀공이 부하나 직장, 아래 사람에 인한 어떤 운이 좀 막히는 것도 있고요. 변제 정과, 여자분은 남편의 건강, 운이 좀 또 막히는 해네요. 예. 요런 거는 육체에 관한 이야기니까 미리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이상 을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하시고, 내년에도 좋은 것은 취하고 흉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병화, 불로 태어나신 분. 병화는 자연 상태에서 하늘의 태양을 상징해요. 하늘의 태양은 밝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만사 만물을 생육하고 만사 만물에 다 필요하지. 필요한 존재죠. 그죠? 그래서 태양은 맑고 밝고 상냥스럽고 애절 바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만사 만물에 다 필요한 게 태양이죠. 예. 자, 그러한 속성을 가진 병화가 경신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한번 볼까요? 어떠한 정보가 주어지냐? 조선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에서 큰 재물이 주어졌네요. 대재물. 자, 저 재물을 내 거로 만들시는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를 잘 봐야 되는데, 일단은 큰 재물이 주어졌어요. 조상 쪽에서. 예. 저게 본인의 조상이 큰 재물을 누릴 수도 있었고, 안 그러면 본인의 초년운에서 큰 재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집안 재산이죠. 그냥 결국은. 자, 저 집안 재산을 본인이 취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좋으면은 내가 저 재산을 취하게 될 것이고, 취하지 못하면 조상 때 누리든지 본인 초년 시즌에 잠깐 왔다가 가버릴 수도 있겠죠. 그제? 일단 그런 정보가 주어졌네요. 또한 본인의 어떤 성향, 성격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어떤 이런 대범한 이런 쪽도 성향이 주어졌거든요. 병화도 태어난 계절에 따른 특성이 있는데요. 자, 봄에 태어나면 어떠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병화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자격증, 어떤 학벌, 이쪽에 인연이 좋아요. 그래서, 공부를, 학벌을 가지고 좋은 전문 전문 어떤 걸 가지고, 연에 주어진 재물을 잘 취할 수도 있겠네. 관계가 좋으면은. 일단은,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조상한테 주어진 저 재물을 내가 감당하고 취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역시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래가지고 본인의 내공을 쌓아야 되겠죠. 내공이 튼튼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은 병화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같은 불의 계절에 태어났어요. 본인의根과 뿌리가 튼튼한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 강한 불로서 본인이 태어난 연에 해당하는 저 재물,
재물을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겠어요. 예. 보통 병화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좀 문제가 있는데 이 경신년에 태어난 병화는 여름에 태어나도 오히려 저 큰 재물을 내가 취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네요. 자, 다음은 이제 가을에 태어난 병화. 병화가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재물이 주어졌어요. 재물, 돈과 된 어떤 감각, 그런 정보에 굉장히 예민하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똑똑해요. 현실감이 있고 현실주의자죠, 그제? 돈에 대한 감각, 숫자 수리에 대한 감각 내지 어떤 사물이나 조직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이런 쪽에 상당히 재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돈과 관련된 뭐 회계, 뭐 재정 분야 이런 쪽,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뭐 조직과 사람을 관리하는 쪽, 뭐 이런 쪽이 상당히 인연이 많아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조금 있죠. 태어난 연애에 또 큰 재물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이 너무 강하게 주어졌어요. 재물이 너무 강하면은 재물이라는 놈은 특성이 있어요. 너무 강하면은 내가 그 재물에 끌려가요.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 주어진 저 재물하고 또 태어난 계절에서 재물이 너무 강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가을에 태어난 병화는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본인의 내공이 튼튼해야 돼요. 몸과 마음의 내공이 튼튼해야만이 저 재물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내지 학벌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은 저 재물을 내가 얼마든지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겨울에 태어난 병화. 겨울에 태어나면은 병화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병화가 겨울에 태어나다면은 관직, 명예, 직장, 직업 이런 쪽에 인연이 많거든요. 자, 그게 이제, 그런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병화가 겨울에 태어나면 상당히 쓸모 있는 사람, 유용한 사람, 어디 가나 환영받고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어떤 일이 많고 희생 봉사하고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이제 그것까지는 좋은데, 겨울에 태어난 데다가, 이게 태어난 해가 또 어떤 금에, 재물운에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 좀 약해질 수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어떤 관에 내가 애속이 될 수가 있어요, 관. 그러니까 내가 관의 주인공이 돼 가지고 칼자루를 지지를 못하고 관의 애속이 돼 가지고 어떤 말단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태어난 저 병화도 마찬가지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네요.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이 좋으면은 충분히 저 관을 내가 희롱할 수 있거든요. 재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병화는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내 인생이 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특히 여자분은 그래야만이 좋은 남편을 만나고 잘 살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 운이 기본적으로 좀 어렵게 돼 있거든요. 내가 희생 봉사만 하는 거예요. 남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스트레스가 좀 강하게 오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상 계절별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내 병화, 내년 신축은 운세를 한번 볼까요? 내년 신축년에는 첫 번째로 병화는 본인의 하고 싶은 일 내지 어떤 액션을 취해서 재주와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어떤 그 결과물, 특히 재물을, 돈을 만들어내겠다는 심리가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병화는 아마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해가지고 재주, 재능을 발휘해서 돈을 만들어낼 일을 할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직장생활 하는 사람 직장을 그만두고 내일 하려고 달라들 수도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도 어떤 내 일을 한번 해가지고 돈을 벌어보겠다고 나설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문제는 하는 거는 좋은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사주 전체를 보고 하셔야 돼요.
사주 전체를 보고 디테일한 감정을 통해서 이 결과가 좋을지 말지를 판단을 하고 액션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재물이라는 놈은 내가 힘이 없으면 못 찝니다. 내가 아무리 재주를 부리가 돈을 만들어도 내가 힘이 없으면 내가 내 것을 가져오지 못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디테일한 감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그리고 내년에 육신적으로 좀 뭐 주의할 사항이 있나 먼저 식신상관 뭐 형제간의 건강 운이 좀 막히는 것도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로 인한 좀 어떤 운이 좀 막히는 것도 있고 자녀가 건강 쪽도 그렇고 또한 남녀공이 부하나 직장에서 아래 사람으로 인한 어떤 운이 좀 막히는 것도 있고 보니까 내년은 또 약간 큰 돈이 한번 묶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내년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움직이는 거는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정도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내년도 좋은 것은 취하고 흉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롭게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정화로 태어나신 분. 정화도 자연 상태에서는 불을 상징하는데 병화가 하늘에 태양을 상징한다면은 정화는 하늘에 달을 상징해요. 달이란 것은 저것도 하나의 어떤 빛이죠. 그죠? 그리고 또 있고, 정화는 또 인간이 만든 문명의 불, 전기불 같은 이런 문명의 불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는 지혜의 불이에요. 인간의 무지를 깨우쳐주는 지혜의 불.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불이죠. 그죠? 아주 양명한 불이다. 그죠? 지혜의 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저 정화는 굉장히 예쁜 불, 굉장히 매력적인 불이에요. 약간 도화적인 불인데, 여자분이 정화로 태어나신 분들은 좀 매력적이신 분이 많죠. 그제? 밝고 상냥하고 그렇습니다. 속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제? 자, 저러한 정화의 속성을 가진 정화가 경신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볼까요? 경신년에 태어나면 재물운이 잘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반듯한 재물운이 좋아졌어요. 일정한 재물, 어떤 안정적인 재물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조상과 관련된 재물 그리고 전생에서 주어진 재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한테는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저 재물을 내가 끝까지 취할지 초년에서 반짝 누리고 말 것인지는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 관계가 좋으면 저걸 내가 끝까지 잘 가지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초년에 잠깐 왔다가 가버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조상 때에 그렇게 누리고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주 전체적인 디테일한 감정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은 그러한 재물운이 잘 주어졌어요. 자, 저런 정화도 태어난 계절에 따른 특성이 있는데요. 자,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볼까요? 봄에 태어나면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학벌운이 주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학벌을 내공을 그러니까 깊으면 저 내공이 튼튼하면은 연애에 주어진 저 재물을 내가 잘 감당을 하고 잘 내가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봄에 태어난 정화는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공을 넓혀야 된다. 몸과 마음의 내공을 튼튼히 해야 된다. 그러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정화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에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같은 불의 계절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몸과 마음 근본 베이스가 튼튼합니다. 내공이 튼튼하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튼튼한 기운을 가지고 뭐 재물을 감당할 수도 있고, 뭐 권력이나 명예 쪽을 감당할 수도 있고, 어떤 그걸 가지고 자기 재능을 기술적인 이쪽을 발휘할 수도 있고, 일단은 근본 베이스가 튼튼하니까 어떤 거나 다 할 수 있겠죠. 그죠? 보통 불이 이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너무 불균이 강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게 경신년에 태어난 정화는 여름에 태어나도 별 문제가 없어요. 보니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재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쪽에 쓰면 되겠죠. 그죠? 자, 다음은 저 정화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어떠냐?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물, 돈과 관련된 정보, 그쪽에 감각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현실적인
감각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똑똑해요. 이론을 몰라도 현실을 바로 알죠. 쉽게 말해서 송밥이 좋아요. 결과를 바로 알죠.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업가적인 기질 이런 쪽도 상당히 있는데, 이제 문제는 저 태어난 해의 재물과 맞물려 가지고 재물이 너무 강해요. 이렇게 너무 강하면은, 재물이라는 놈은 너무 강하면은 내가 끌려가게 돼요. 쉽게 말해서 내가 잘못하면 재물의 노예가 돼요. 재물을 따라 삼천리가 되기 때문에 이 가을에 태어난 정화는 반드시 자기 몸과 마음의 내공을 튼튼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해가지고 라이센스, 전문 자격 내지 어떤 학벌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저 재물을, 고급 재물을, 많은 재물을 내가 마음대로 취하고 희롱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가을에 태어나는 정화는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정화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면 명예운, 권력운, 이런 쪽 직장, 직업은, 관운 이런 쪽에 인연이 많거든요. 그런 쪽 인연이 잘 주어졌어요. 자, 그런 쪽 인연이 주어진까지는 좋은데, 이제 경신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의 어떤 근본 기가 약해가지고, 그 관에 내가 잘못하면 애속될 수가 있어요. 근데 관에 애속된다는 얘기는 내가 말단 직장생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겠죠. 그죠?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겨울에 태어난 정화는 죽으라고 또 공부를 하셔야 되겠네요. 해가지고 본인의 라이센스, 자격, 학벌이 좋아야 돼요. 특히 저 정화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상당히 사람의 설모가 유용해요. 많은 사람들이 한테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희생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희생봉사한다는 것은 나한테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약한 상태에서 희생봉사한다는 것은 참 남을 위해서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 몸과 마음의 내공이 튼튼히 된다. 그래야 되겠네요. 자, 그렇지. 그렇게 하고, 자, 내년에 육친관계에서 뭐 해도 특별한 상이, 네. 내년에 남자분 같은 경우는 처의 건강, 처의 운이 좀 막히는 해거든요. 그 부분은 미리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고, 또 어떤 재물이, 어떤 현금이 조금 막히는 해네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현금의 흐름이 조금은 막히는 해니까 미리 하셔야 될 것 같고, 여자분은 자녀로 인한 어떤 애로상 운이 좀 막히기도 하고, 남녀공이 어떤 직장이나 이래서 부하, 아래 사람으로 인한 어떤 운이 좀 막히기는 한 해이기도 하네요. 그런 건 잘 참고하셔가지고, 자, 내년 한 해도 슬기롭게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롭게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무토로 태어나신 분. 무토는 자연 상태에서 큰 태산을 상징하는데요. 저 무토는 속성이 중후하고 믿음직하고 속이 깊고 신뢰와 신용을 중시하는 쪽이죠. 그죠? 그래서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이런 게 있습니다. 좀 남녀 간의 어떤 애정운에서는 좀 갑갑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렇지만 속은 깊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러한 무토에서 가진 성향이 경신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경신년에 태어나면 무토가 상당히 능력자입니다. 재능, 능력자. 상당히 샤프하고, 특히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호기심 있는 분야에 깊이 빠져드는 어떤 전문가적인 어떤 재질, 재능이 좋아졌거든요. 이 조상과 관련된 정보, 자기 전생과 관련된 정보인데, 아주 저 재능을 전문적으로 가져가면 아주 전문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 재능을.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릴 때부터 아주 총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내적으로 총명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호기심 분야에 한 곳에 깊이 빠져들어 가지고 내적으로 총명할 수가 있는데, 자, 저 총명함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태어난 월, 일, 10월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지고 가고, 안 그러면 잠깐 손년기에 왔다가 가는 손년 천재성으로 끝날 수 있어요. 일단 그러한 정보가 주어졌네요.
자, 저러한 무토도 태어난 계절에 따른 특성이 있거든. 한번 볼까요? 이제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봄에 태어나면은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운이 주어졌어요. 그쪽에 인연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런 쪽이 좋은데 남자 문제는 본인이 조금 신약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태어난 해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하시고 본인의 라이센스, 자격, 학벌이 좋으면은 재능 분야가 고급 재능이 되겠죠. 고급 재능을 가지고, 저 재능을 가지고 관을 희롱할 수 있겠습니까? 관을 취할 수도 있고, 뭐 재물도 취할 수도 있고, 이제. 근데 봄에 태어나기 때문에 관을 취할 가능성이 많아요. 권력을 취할 가능성이 많죠, 이제. 그런 특성이 있고,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무토가 기본적으로 학문은 공부운 라이센스운 학벌운이 좋거든요. 그런 쪽이 인연이 잘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본인의 연애 조진 재능, 재주, 기술 어떤 전문직 저쪽과 잘 어우러지면은 아주 전문직 쪽으로 출세를 할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자, 다음은 가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주꾼, 재능꾼, 해결사. 그게 본인이 태어난 연애도 재주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배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손오공이 될 가능성이 많네요. 자, 저 재능을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 역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학벌이 좋든지 라이센스 전문 자격을 가지시면 아주 좋아요. 그러면 저 재주를 아주 전문적으로 잘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단순 재주꾼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기능. 그리고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재능이 너무 많고 약간은 다방면에 이렇게 다재다능한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 너무 다재다능하면 좀 문제가 있죠, 그죠? 손오공이 될 수가 있어요. 손오공, 해결사 뭐 이런 쪽. 또한 천방지축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오지랖이 너무 넓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여기저기 오지랖이 너무 넓어가지고 여기저기 간섭한다든지 천방지축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절제할 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주 재능을 좀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인관계,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처세수 이런 게 다 좋은데. 본인이 재주꾼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은 프리랜서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보니까.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근데 직장 생활 할 수도 있죠. 하게 되는데, 이제 직장 생활 하더라도 항상 직장을 그만두고 본인 일을 하고 싶어 하죠, 그죠? 왜냐? 직장이나 상사가 본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 재능에 비해서, 능력에 비해서. 하지만 내가 내 일을 해가 성공하는 거하고 재주가 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제 능력이 있는 거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운이 없으면 성공하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재주를 부려가지고 재능을 부려서 돈을 벌어주고 일부를 가져오는 그런 직장 형태도 좋습니다.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경신생이 특히 본인이 재주대로 능력대로 살아갔던 심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남자나 남편의 얽매이고 살 것 같지가 않아요, 보니까. 그것을 인해서 좀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아마 혼인도 결혼도 조금은 약간은 너무 이제 눈이 높죠. 가릴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애로사항도 있고요. 조금 절제할 필요, 절제된 재주, 재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해가지고 그 재주, 재능을 좀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좀 죽일 필요가 있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어떠냐. 겨울에 무토로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겨울은 11월, 12월, 1월 달인데 기본적으로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이 재능이 좋아졌죠. 그래서 어떤 사업가적인 마인드, 현실에 굉장히 밝은 그런 쪽이죠. 현실적으로 굉장히 똑똑해요. 이론은 몰라도 현실, 통밥이 빠르죠. 돈에 대한 감각이 빠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사업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 사업을 내가 성공하고 말 것이는 또 다른 이야기죠. 그거는 이제 본인이 봐야 되는데, 저게 태어난 해의 재주와 맞물려 가지고 능력과 맞물려 가지고 돈을 만들어내는 쪽에 상당히 탁월한 어떤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보니까. 자, 문제는 돈이라는 놈은 재물이라는 놈은 너무 힘이 강하면은 내가 약하면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 돈에 놓여야 되지. 돈 따라 삼천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이 재능을 고급적으로 내가 잘 활용을 하고 내가 내 손에 쥐려고 그러면은 내가 내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 해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전문 자격이 학벌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은 저 기술이나 재능도 고급이 되고 저 재물도 내가 취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남 위에 돈 벌어주는 재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태어난 계절별 특징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자, 무토가 2021년 신축년을 한번 볼까요? 신축년에는 무토는 본인의 어떤 승부를 한번 걸어보겠다는 해네요. 어떤 강한 승부욕을 가지고 본인의 어떤 액션을 해가지고 일을 저지르겠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겠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요. 저게 태어난 해하고 맞물려 가지고 내년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직장도 때려치우고 그만두고 난 내일 하겠다는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문제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운세를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나는 재주만 부리고 결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또 내년에 내 재주를 한번 부려보겠다, 내 능력대로 한번 뭘 해보겠다고 나서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집안에서 이제 어떤 가정적으로 남편과의 어떤 트러블 관계가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해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내년에 무토로 태어나신 분은 내년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연애 어떤 본인의 어떤 그러니까 기운이 굉장히 본인의 감정이 강해지면서 본인의 감정대로 미래를 처리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이야기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부부간에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해거든요. 그분은 슬기롭게 잘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다음은 내년에 그 외육신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상황이는 내년에 남녀공이 모친의 건강 내지 모친의 운이 좀 정체되는 해니까 그건 좀 살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내년에 문서운이 좀 잠기는 해거든요. 문서운이 막힌 해니까 내년에 문서를 잡지 않는 게 문서를 움직이지 않는 게 좋겠네요. 또한 그 외에 여자분은 자녀의 건강도 조금은 막히는 해고 그리고 남녀공이 아래 사람으로 인한 좀 운도 좀 막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거는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고, 자, 내년 한 해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롭게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토로 태어나신 분, 기토도 땅을 상징하는데요. 이 땅은 대지, 큰 대지를 상징하기 때문에 대지는 기본적으로 포용성, 만사 만물을 포용하는 어떤 포용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어머니와 같은 성정을 가진 게 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토는 굉장히 어머니와 같은 인자하고 의지르고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쪽이죠. 그래서 굉장히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희생 봉사만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힘들죠. 그죠? 본인의 어떤 힘든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본인의 몸과 마음을 수승하고 챙기면서 희생 봉사하셔야 됩니다. 또한 기토는 기본적으로 역시 중후하고 속이 깊고 믿음직하고 신뢰와 신용을 중시하면서 속이 깊죠, 그제? 그래서 약간 애정관계에서는 약간은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 표현이. 자, 저러한 기토가, 속성하는 기토가 경신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볼까요? 경신년에 태어나게 되면 상당한 능력자,
제주꾼, 특히 언변적 재능이 강하게 주어졌거든요. 특히 그게 기인의 형태로 언변적 재능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상당히 똑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밖으로 똑똑하는 거죠, 그제? 그러니까 하나를 들으면 두 개, 세 개를 알고 응용하는 이런 쪽의 똑똑함, 총명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년의 총명함을 보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저 이제 총명함을, 똑똑함을, 능력을 이제 끝까지 가져갈 것인지는 태어난 월일 시와의 관계에서 조화를 잘 이루면 가지고 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소년 천재성으로서 끝날 수도 있죠, 그제? 이거는 전체상을 봐야 되고, 또한 기토가 경신년에 태어나면 조상 때 한번 크게 흥했다가 한번 망하고 엎어먹을 수도 있어요, 보니까. 네. 그러한 정보가 주어진 기토가 태어난 계절별로 또 특성이 좀 있죠, 그죠?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운 쪽이 좋아요. 그쪽에 인연이 좋다는 거예요. 그쪽 인연이 많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내가 이제 잘 취하고 못 취할지는 좀 다른데, 일단은 본인의 재능 능력대로 그 관을 취하려는 기운이 굉장히 강하네, 보니까. 자, 그런데 그 관이 좀, 좋은 관 내지 어떤 권력 있는, 힘 있는 관을 되려고 그러면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라이센스운, 자격 내지 어떤 학벌이 좋으면은 저 재능과 어우러져 가지고 어떤, 권력, 이걸 질 수 있겠죠. 이제 내가 관으로 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기토가 경신년에 태어나면 본인이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심리가 좀 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괜찮아요, 보니까. 적절히 잘 활용을 하면 본인의 능력도 발휘하면서 가정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겠어요. 대신에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라이센스, 자격이 있어야 돼요. 학벌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은 이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기토로 태어나게 되면 공부운, 학벌은, 학문은 이런 쪽이 좋아요. 이런 쪽, 인덕은 이런 쪽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성 내지 어떤 학벌이나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연예에 있는 저 기술 어떤 재능, 언어적 재능 내지 어떤 똑똑함을 잘 써먹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저게 어떤 교육 쪽에도 잘 써먹을 수 있고, 뭐 언론 이런 쪽도 아주 조화가 잘 되면 참 조화가 잘 되겠나 보니까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할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학벌이 좋을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 학벌, 학문, 전문 라이센스 자격을 가지고 뭐 언론계통에 가도 좋고, 교육계통에 가도 좋고, 뭐 어떤 권력계통에 가도 좋고, 뭐 어떤 정치계통에 가도 좋고, 기본적으로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네 보니까. 자, 다음은 기토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인데, 역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능력자, 재능, 재주, 그쪽이 굉장히 태어난 해와 맞물려 가지고 재주가 너무 강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아주 다재다능한 팔방미인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오지랖도 넓고 이런 식인데, 이렇게 되면 너무 이제 재주가 좀 많기 때문에 다재다능이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다재다능은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재주가 너무 많으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한 곳에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 기토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그야말로 공부를 죽으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전문 라이센스, 자격, 학벌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은 저 재주 재능이 좋은데 좀 수준 높게 쓸 수가 있죠. 이제. 그렇지 않으면 단순 기능 이런 쪽으로 쓸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재능 능력 있는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보통 기토가 경신년생이 가을에 태어나면 직장 생활이 좀 어렵게 보이는데, 그래도 직장을 할 수 있죠, 그죠? 하게 되더라도 항상 직장을 하면서도 나는 내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왜냐? 직장이나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능력을 못 따라오죠. 그래서 내 일을 하려고 달라드는데, 문제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운에서 결판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재주 재능이 뛰어나도 운이 받치지 않으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특히 능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강해서 남자나 남편한테 의지하지 않고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여 보니까.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갈등이 좀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결혼 운에 있어서도 본인이 좀 눈이 너무 높아가지고 결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웬만한 남자는 다 쳐내버리죠. 그래서 좀 결혼도 좀 어려워 보이는데, 역시 공부를 많이 하시면 괜찮아요. 그런 또 측면이 있네요. 예,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기토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양력으로 12월 1월 달이 되는데,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 이런 쪽에 굉장히 밝고 그런 쪽에 인연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예요. 통밥이 빠르죠. 이론은 몰라도 결과를 바로 알고 현실에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본래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재능, 마인드는 잘 주어졌지만은 태어난 해의 전문적인 기술하고 어울려가지고 본인이 너무 약해지 버리면은 재물을 내가 취할 수가 없어요. 나는 재주를 부리가 돈을 많이 버리는데 내가 못 취할 수도 있어요. 재물이라는 놈은 특성이 있어요. 너무 강하면은 내가 끌려가게 돼요. 재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될 수 있거든. 돈 따라 삼천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토도 내 몸과 마음의 내공을 높여야 돼요. 그 방법은 공부하는 방법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자격증에다가 학벌이 좋아야 되고 평생 살아가면서도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저 어떤 재물을 내가 취할 수도 있고 저 좋은 능력을 내가 마련껏 고급적으로 수준 높게 발휘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이상 태어난 계절의 특성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 하시고. 자, 내년 운세를 한번 볼까요? 내년 신축년 2021년 되면 기토는 어떻게 되느냐? 예, 기토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 마음에 있는 쪽에 빠져드는 해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액션을 취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쪽에 깊이 빠져드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예, 저건 하나의 전문성, 어떤 기술, 이런 쪽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하시는 거는 별 관계가 없었는데 경신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 재주들이 너무 좀 강하게 발휘가 돼 가지고 재능들이 본인의 기운이 없는 상태에서 좀 재주만 부리고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래서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보니까 그 액션을 안 하는 게 좋게 보여요. 물론 사주 전체적인 상을 봐야 되겠지만은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육신적으로 편인 별 문제가 없고 기토 문제가 없고 상관 뭐 크게 문제는 없네요. 남녀공이 아래 사람 부하로 인한 어떤 운이 좀 막히고 애로사항이 있어 보이고 여자분은 자녀의 건강이라든지 좀 운이 좀 지체가 되는 해이니까 좀 참고하시고. 자, 이상 기토에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내년 한 해도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경금으로 태어나신 분, 경금은 내년에 경금으로 태어나신 분, 경금은 자연 상태에서 금속 내지 어떤 큰 바위를 상징을 해요. 기본적으로 좀 강직하고 강한 이런 어떤 감이 뉘앙스가 풍기죠, 그죠? 예, 그래서 경금은 강직하고 강하고 약간 거친 측면도 있고 의리, 정의 뭐 이런 쪽도 있고 어떤 속성이 그죠? 그래서 좀 어떤 약간 거친 직업 이런 쪽에도 인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 같은 무관 검찰, 경찰, 군인 뭐 이런 정도 내지 어떤 그야말로 극한 직업 이런 쪽도 해당됩니다. 약간은 센 직업이죠. 기질이. 자, 저러한 경금을 가진 속성을 가진 경금이 경신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네. 본인의 안 그래도 본래 경금이 강한데 또 강한 금의 기운이 강한 기운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주체, 주관, 어떤 경쟁심 이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근본 베이스가 튼튼하고 강한데 근데 저게 녹의 기운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몸과 마음 건강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크게 나쁘게 작용하지는 않아요. 자기의 근본적인 어떤 에너지, 베이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의 에너지로 작용하기 때문에 좋다고 보겠습니다. 일단은, 녹음도 좋아지기 때문에, 녹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녹복, 재물, 먹을 복, 이렇게 다 해당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또 몸이 어떤 먹을 재물복이라 볼 수 있어요. 저게 이제 끝까지 본인이 잘 가고 갈지 못 갈지는 태어난 월, 일, 시호의 관계가 좋으면은 저게 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조상 내지 어떤 초년에 잠깐 왔다가 이제 가버리는 그런 어떤 정보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한 일단 정보가 주어졌어요. 저러한 경금이 또 태어난 계절별 어떤 특성이 있거든요. 계절에 따른 특성을 살펴볼까요? 자, 경금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이란 것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잘 주어졌거든요. 한마디로 현실적이고, 현실에 굉장히 밝죠. 이론을 잘 몰라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똑똑하고, 통밥이 빠릅니다. 한마디로 판단력이 빠르죠. 한마디로 이제 어떤 사업가적인 기질이 강하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금이 강한 기질로 사업가적인 기질을 가지게 되면 큰 재물을 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금이 봄에 태어나면 사업가적인 기질, 현실적인 기질 이쪽으로 좋아 보입니다. 태어난 연애 강한 힘을 가지고 그 재물을 내가 취하고 희롱할 수 있겠어 보니까 일단은 그쪽으로 좋네요. 또한 그러면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경금이 여름에 태어나면은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5, 6, 7 되면 기본적으로 관운, 직장, 직업, 명예운이 잘 주어졌거든요. 그런 쪽에서 인연이 많아요. 그래서 태어난 연애 강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내공을 가지고 그 관을 잘 본인이 취하고 쓸 수 있겠어 보니까. 그래서 관 쪽으로 나가면은 상당히 좋아 보여 보니까. 그 다음에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7, 8, 9, 10월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같은 금의 기운을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더더욱 강화되고, 배가 되는 쪽이죠. 그 태어난 해의 그런 기운과 똑같은 기운을 해가지고 좀 지나치게 기운이 강해져 버렸어요. 내 기운이, 내 주체, 내 주관, 내 힘의, 내 에너지가 지나치게 금 기운이 강해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저 강한 기운을 가지고 이제 저걸 어디 쓸 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태어난 일시에서 저 강한 기운을 어디에 쓸 용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관이든 직장 명예든 안 그러면 재물이든 안 그러면 뭐 기술이나 뭐 이런 쪽 그지 전문직 어떤 제주 쪽이든 그런 쪽으로 잘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잘 될 수 있고, 또한 육체가 튼튼하고 건강 마음이 튼튼하기 때문에 육체를 쓰는 쪽 운동 쪽도 괜찮아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한 막말로 육체 노동 쪽도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근본 베이스가 굉장히 튼튼한 가을에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은 이제 겨울에 태어나보게 되는, 경금이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 12,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면 한마디로 능력자, 능력, 재능꾼으로 태어났어요. 처세술, 수단수완이 좋고,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재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관을 취할 수도 있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어떤, 기능 내지 어떤 기술, 이런 쪽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그지. 한마디로 제주꾼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나는 능력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특히 이제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직장에 대한 본인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항상 깔려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언젠가는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심리도 깔려 있는데,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일 내가 성공의 여부는 운 따라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능력하고는 별개라고 보기 때문에 본인 일을 할 때는 디테일한 어떤
감정, 디테일한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0중 8구 실패하거든요. 여자분 같은 경우도 겨울에 태어나면 본인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능 때문에 본인의 능력대로 살아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일방적으로 복종하고 의지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약간은 갈등 관계가 있으니까 슬기롭게 잘 대처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상 계절별 특징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경금이 내년에 신축년에 오늘 한번 볼까요? 신축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기인의 어떤 문서운이 들어오네요. 기인의 문서가 들어가지고 내년에 문서를 잡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도 공동문서 함께 잡는 게 좋아 보여요. 또한 어떤 좋은 정보 소식운이 들어오는 해거든요. 네, 좋은 소식, 좋은 정보 그런 것도 그대로 받아들여도 좋겠어요. 그것도 함께 여러 사람과 함께 동업 이런 소식도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경금은 좋은 문서운, 좋은 소식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육친적으로 조금 문제되는 상이 있나? 중관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의 건강이라든지 남편이 좀 막히는 해내 보니까 남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건강이나 어떤 운이 조금은 지체되는 운이라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문서도 일부는 문서운이 좋은 문서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또 일부 문서가 또 약간 정체되는 해이기도 하네요. 기존 문서가 좀 정체될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건강도 좀 챙기셔야 되겠어요. 본인의 건강이 조금은 정체되는 해이기도 하거든요. 이상 어떤 그런 특징이 있어 보이네요. 자, 내년에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로운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 신금도 자연 상태에서는 금속, 쇠. 근데 이거는 정제된 금속 내지 보석을 상징해요. 그래서 신금도 그래서 강직하고 강인한 인상이나 어떤 그런 게 기질이 있죠, 그죠? 이게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면에 경금은 보석의 상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쁘고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여자 같은 경우에. 그리고 좀 깔끔하고 좀 까다로워요. 약간 까탈스럽고 약간 까칠한 면도 있고 또 내가 낸 데는 잘난 면도 있죠. 왜냐 내가 보석이니까요. 자, 그러한 속성을 가진 신금이 경신년에 태어났어요. 어떻게 볼까요? 경신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경쟁심, 승부욕이 강해요. 주체, 주관도 강하고 고집이 있죠. 그죠? 기본적으로 또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굉장히 튼튼해요. 자, 그런 것이 주어졌는데, 저러한 기질과 건강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는데, 저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는 태어난 월일시에 잘 나와 있으면 좋겠죠. 그죠? 또 그 시와의 관계가 좋으면 좋겠죠. 그죠? 일단 그러한 성향이 주어졌어요. 일단은 근본 베이스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어떤 경쟁심, 승부욕이 잘 주어졌다. 이것을 내가 어디에 쓸 것인지는 태어난 월일시와의 관계를 잘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저러한 신금이 태어난 계절별의 특성이 있거든요. 계절을 보면은 저러한 경금이 이제 조상 때 좀 욕심을 부려가지고 한번 엎어 먹을 수 있어 보니까 망할 수도 있네. 그거로 인해서 초년에 조금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어 보니까. 자, 그리고 저 신금이 이제 계절별 태어난 계절별의 특성이 있거든요. 이제 봄에 태어나거든요. 봄의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좋았어요. 그래서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있거든요. 현실에 굉장히 밝죠. 그죠? 이론은 몰라도 현실에 밝고 굉장히 통밥이 빠르고 결정력이 빠릅니다. 딱 보면 알죠. 그죠? 이제 그래서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사업 쪽에 상당히 소질이 있어 보여요. 연애 조진 저 강한 힘을 가지고 저 재물을 본인이 취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약간 속피할 수 있어요. 크게 일어났다가 크게 또 한 망할 수 있는 이런 게 있거든요. 왜? 너무 경쟁심 내지 너무 투기성
이런 쪽에 좀 기운이 좀 강하거든요. 그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돈과 관련된 일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재무를 다루는 쪽, 뭐 회계 뭐 이런 쪽 내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조직을 관리한다든지 사람을 관리 통제하는 이런 쪽도 좋아 보여요, 그지? 자, 다음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신금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일단 관운, 직장, 직업, 뭐 명예운 이런 쪽에 인연이 잘 주어졌거든요. 그런 쪽으로 얼마든지 가도 되겠어요. 왜냐, 태어난 해의 기운이 본인의 몸과 마음의 기운 베이스가 받침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관, 명예 이런 쪽도 충분히 본인이 감당하고 누릴 수 있겠어 보니까. 대신에 공부는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다음은 이제 신금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돼요.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인데 가을에 태어나면 같은 금의 계절에 태어나기 때문에 본인의 근본 뿌리가 튼튼한 계절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고 보십니다. 그게 태어난 연과 한겨 어우러 가지고 굉장히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한 어떤 기운을 어떻게 쓸 것인지가 중요한데 사용처가 태어난 일이나 시에 잘 나와 있으면 좋겠어요. 그걸 가지고 명예를 취할 수도 있고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어떤 전문 기술이나 이런 쪽에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시나 일과 일에 잘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그죠? 일단은 육체도 튼튼하기 때문에 육체를 쓰는 쪽도 좋아요. 운동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야말로 육체 노동 쪽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돼요.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달인데 신금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근본적으로 능력자, 재주꾼 어떤 이런 쪽이요. 수단 수완이 좋고 어떤 해결사 이런 쪽 그리고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가겠다. 또한 어떤 호기심 이런 쪽이 많고 어떤 어디에 대한 관심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본인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내일을 해보겠다는 심리가 좀 강하고요. 직장생활 초년에 나온 직장이 좀 못마땅하죠. 직장도 그렇고 상급자도 내 능력에 비해서 떨어지죠. 그래서 불평불만이 있는데 직장을 그만둘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성공의 실패 여부는 능력보다는 운에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감정이 필요합니다.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본인의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대로 한번 살아보기도 심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해가지고 살려거리지 않은 심리가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부간의 갈등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일단은 능력자로 태어났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계절별 특징 말씀드렸고요. 자, 신금이 내년 신축년 2021년 신축년 운세를 한번 볼까요? 신축년에는 본인의 어떤 감정에 맞는 어떤 아이디어 내지는 상상력 이런 게 풍부해지는 해거든요. 한마디로 내년에는 아이디어를 쓰는 사람이라든지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은 좋다고 볼 수 있어요. 많은 생각, 많은 상상력,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역발상적인 아이디어, 획기적인 아이디어 이런 적이 많이 떠오르는데 이게 약간은 망상적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상상을 동원하는 이런 쪽의 일은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예술이나 문학이나 이런 쪽, 어떤 역발상을 필요로 하는 이런 쪽, 그지? 이런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꿈을 먹고 사는 쪽 이런 쪽도 좋고, 그지? 자, 그렇지만 이게 현실적인 약간 비현실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액션을 할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러신 분들은 또한 내년에는 어떤 문서라든지 이런 쪽도 조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귀에 솔깃한 이야기, 정보, 귀에 솔깃한 문서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거는 의심하고 의심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이런 문서, 정보, 소식 이런 거는 의심하고 의심해서 받아들이라. 가능하면 문서는 잡지 마라. 어떤 좋은 정보, 기회 좋은 속기단 정보, 소식 이런 거는 안 믿는 게 좋아요. 자, 그런 그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네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인생 공부, 역학 공부, 철학 공부, 뭐 종교에 대한 공부 이런 식으로 진리에 대한 공부 이런 쪽으로 가는 거는 좋아 보여요. 예. 본인을 수성하는 쪽으로, 내공을 키우는 쪽으로 가시는 거는 좋아 보여요. 예. 다른 육친과의 조심해야 되겠나 정하니까 관계없고 기토도 관계없고 경금 뭐 평범한데 뭐 형제간에 좀 건강은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챙기시면 되겠네요. 자, 내년 한 해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내년 한 해도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임수로 태어나신 분. 임수는 자연 상태에서 물을 사요, 물 중에서도 바다라든지 큰 호수 이런 쪽인데, 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혜가 있고 지적 호기심이 강해요. 또한 저 임수는 그냥 속이 깊죠, 이제. 임수도 본래 밖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무토와 함께. 그렇지만 임수는 안에 속이 겉은 그래도 굉장히 유동성이 있어요. 굉장히 그래도 유연성이 있어요. 플렉시블하죠. 그러니까 내면적인 감정은 굉장히 풍부합니다. 잘 밖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죠, 그죠? 예. 자, 그러한 임수가, 자, 이제, 경신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한번 볼까요? 경신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맨. 상상이 풍부한 사람. 이런 쪽에, 역발상을 하는 사람. 이런 쪽에. 약간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런 쪽이니까, 그런 쪽에 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디어라든지, 역발상이라든지, 상상이라든지, 그러니까 문학, 예술, 뭐 이런 어떤 종교, 뭐 이런 쪽의 학문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저게 또 이과적인 쪽의 공부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월일시에 이과적인 재능이 나와 있으면 이과적인 공부도 충분히 되는 쪽이거든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공부운이 들어왔는데 어릴 때부터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쪽에 또 한쪽으로 기울어진 공부가 좀 있는데 그 인생의 진리에 대한 공부일 수도 있고 하여튼 상상력이 풍부해요. 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게 약간 어떤 식복을 좀 까먹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상과 관련된 정보 내지 전생과 관련된 정보에서 좀 식복이 조금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초년운에 식복이 조금 힘들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이네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그죠? 어릴 때. 어머니의 모친의 복이 조금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부모 복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볼 수 있겠다. 그죠? 자, 저러한 경금이 이제 태어난 그 임수가 계절별에 또 태어난 특성이 좀 다르거든요. 자,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임수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주꾼, 재능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하려는 호기심이 많고 어떤 것을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쪽으로 어떤 일을 하려는 생각하는 이런 쪽이에요. 저기에 태어난 영과 맞물리 가지고 상당히 조화가 잘 되면은 아주 전문직 쪽으로 아주 크게 잘 될 수가 있어 보니까 어떤 상상을 발휘하는 쪽, 전문 기술 쪽 이런 쪽으로 굉장히 한마디로 능력자로 태어났죠, 그죠? 봄에 태어나게 되면. 자, 저 능력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벌 수도 있고, 어떤, 관을 취할 수도 있고, 뭐 등등, 그지? 이런 쪽인데, 나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좀 강하거든요. 직장 생활 초기에는 직장이나 상사가 못마땅해요. 왜냐면 내 능력을 못 받쳐주죠, 그지? 그래서 그렇지만 본인의 일을 하는 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면은 개인 일을 해가지고 성공의 여부는 능력보다는 운에 달렸거든요.
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남편이나 남자의 일방적으로 의지해서 살려는 좀 심리가 좀 약해요. 그래서 나는 내 능력대로 살겠다는 심리가 강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부부간의 어떤 그런 것은 갈등이 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일단은 봄에 태어나면 능력자로 태어났습니다. 다음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임수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5, 6, 7달인데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잘 주어졌거든. 그러니까 현실적인 감각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감각. 이론은 잘 몰라도 현실적인 통밥이 빨라요. 결정이 빠르고 한눈에 어떤 결과를 알아보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가적인 기질인데 본인이 사업을 하고 뭐 안 하고는 본인의 기운이 좀 강해지고 좋아요. 재물이라는 놈은 너무 강하면 내가 끌려가거든요. 재물 따라 삼천리, 재물의 노예가 될 수가 있는데 임수는 경신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의 근본적인 베이스는 튼튼하니까 이 재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어 보니까. 그래서 사업을 해도 좋을 것 같아 보니까. 물질을 다루는 쪽,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역시 뭐 돈을 다루는 쪽, 재정 회계 분야라든지 사람이나 사물을 관리 통제하는 쪽, 술이나 숫자를 다루는 쪽, 안 그러면 금융계통 쪽, 이런 쪽도 다 괜찮아 보이네요. 다음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임수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학부운이 좋아요. 그러면은 태어난 연과 한개 어려가지고 이게 공부운, 학부운이 너무 강해졌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해도 그래서 쓸모가 없죠.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이제 태어난, 일이나 시에 이 용체가 잘 나와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은 저 공부원, 학문, 라이센스를 가지고 얼마든지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관을 취할 수도 있고, 전문 기술이나 이런 쪽의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일단은 공부원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다음은 겨울에 태어나거든요. 겨울에 태어나면 임수가 같은 물의 기운을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베이스가 튼튼하죠. 그죠? 그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재물도 취할 수 있고, 뭐 관도 취할 수가 있고, 어떤 재능의 재주를 부릴 수도 있고. 일단은 몸과 마음이 튼튼하니까 육체를 쓰는 쪽도 괜찮아요. 운동 쪽도 괜찮고, 실제로 육체 노동을 해도 괜찮고. 근데 이 사주는 임수는 경신 학문에 주어졌기 때문에 저 학문을 가지고 좋은 쪽에 얼마든지 쓸 수 있겠어 보니까. 자, 이상 태어난 계절별로 말씀드리겠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임수의 내년운을 한번 볼까요? 내년에 경신축년. 내년운에서는 임수는 첫 번째로는 문서운이 들어왔어요. 올바른 문서, 좋은 문서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년에 문서를 잡는 게 좋아요. 뭐 살집, 휴식처, 뭐 사업장의 문서 이런 등등. 그리고 좋은 소식, 정보운, 올바른 소식, 정보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주 본인한테 들리는 소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쪽이에요. 올바른 쪽이죠. 바른 거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때 괜찮아요. 그와 아울러서 좋은 직장, 반듯한 직장, 직업, 명예운 이런 것도 들어왔으니까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 그러면은 좋은 직장이나 그런 쪽에 인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승진은 이런 것도 상당히 있을 수 있네요. 내년에 시험운도 좋아요. 어떤 각종 자격시험 이런 것도 좋고, 내년에 인덕운도 있어요. 높은 사람으로 인한 인덕운. 내년에 임수는 굉장히 좋은 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 육신관계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나면, 육신관계에서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분, 그러니까 아내의 건강이라든지 아내 운이 좀 막히는 해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약간 현금의 흐름은 조금 막히네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현금의 흐름이 조금 막히는 해이기도 하네요. 그리고는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남편의 운, 배우자의 건강 운이 좀 막히는 해니까 그 남녀 공이 임수는 문서운 이런 건 좋은데 배우자의 건강이라든지 운은 조금 막히는 해니까 그쪽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뭐 특별한 게 없죠, 그죠? 그 정도네요. 자, 잘 참고하시고 내년 한 해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개수로 태어나신 분, 개수도 자연 상태에서는 물을. 근데 저 개수는 생명수, 먹고 마시는 물, 우리가 쓰는 생활용수, 그리고 어떤 동식물이 먹고 사는 물,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한 물이죠, 그죠? 우리 흔히 빗물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빗물은 만사 만물을 윤택하게 하죠, 그죠?
그래서 저 개수는 실제로 많은 사람한테 환영받고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희생봉사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쓸모있는 사람이죠. 그죠? 쓸모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내가 너무 약하면은, 내가 희생봉사만 하고, 내 밖으로 내가 못 챙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저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면 참 유용한데, 자기 뒷받침이 안 되면은, 쉽게 말해서 자기 몸과 마음의 에너지, 그 기본적인 내공이 뒷받침이 안 되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개수는 경신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어 보니까. 자, 저 개수도 역시 지혜롭고 지적 의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저랑 개수가 경신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까요? 예, 경신년에 태어나게 되면 아주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학벌운이 잘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반듯한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관도 취할 수가 있고 재물도 취할 수가 있고 재나 재주를 부릴 수가 있네요. 일단은 공부는 학문운이 조상과 관련돼서 정보와 관련돼서 정보가 잘 주어졌어요. 야, 저것을 잘 받아들이고 쓰면은 연, 월, 일과의 관계가 좋으면 아주 좋아요. 근데 연, 일 관계가 안 좋고 틀어져 버리면은 저게 소년에서 그냥 다 끝나버리거든요. 어렸을 때 굉장히 내적으로 똑똑하거든요. 총명한데 공부는 있기 때문에. 자, 일단 그런 운이 좋았어요. 그리고 일단 어떤 문서운도 잘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조상과 관련돼서 문서가 잘 주어졌어요. 그래서 문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인데, 문제는 이제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예, 그건 사주 전체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그러한 정보가 주어진 개수가 태어난 계절별 특성 한번 볼까요? 개수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주꾼, 재능과 재주가 타고나고, 처세술, 내지 어떤 해결사 능력, 해결 능력, 어떤 호기심, 내가 무엇을 해보려는 이런 호기심 내지, 이런 쪽에 상당히 잘 타고났거든요. 그래서 본인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내일을 하고 싶어 하고 언젠가는 내일 하겠다는 심리도 강하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은 초기에는 직장이나 상사가 못마땅해요. 나는 내 능력이 있는데 내 능력을 못 받쳐준다고 생각하죠. 그제? 하지만 내 능력이 있다고 내가 내 장애업을 함부로 하는 건 좀 곤란합니다. 능력과 어떤 내일을 해가 성공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성공의 여부는 운에 달렸어요. 운명에 달렸기 때문에. 자, 일단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본인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능력대로 살아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좀 갈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특히 배우자 관계에서는 조금 좀 지혜롭게 잘 대처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개수가 봄에 태어나면 한마디로 능력자다. 그 능력을 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고, 관을 취할 수도 있고, 뭐 그렇네요. 안 그러면 애체능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그지? 자, 다음은, 이제 여름에 태어나요.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잘 주어졌어요. 현실주의자죠. 현실에 빠르고, 이론을 잘 몰라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판단력이 빠릅니다. 한마디로 통박이 빠르죠. 되고 안 되고를 바로 압니다. 결과를 잘 알죠. 예. 그래서 사업가적인 기질이 상당히 강해요. 물질이 뛰어나죠. 감각이. 하지만 내가 사업을 해가 성공하고 말 것이면 내가 기운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 재물이 너무 많으면은, 왕하면은 내가 끌려가게 되거든요. 재물 따라 삼천리, 재물의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내가 돈 벌어주는 일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재물이 왕하게 태어나게 되면 본인의 힘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이 개수는 연에서 충분히 본인의 힘을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저 재물을 감당할 수 있겠어 보니까. 그래서 괜찮아 보이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재물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이런 쪽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정, 회계 분야라든지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분야라든지 조직이나 물질을 다루는 분야, 어떤 금융계통 분야 이런 쪽이 좋아요. 그런 쪽으로서 얼마든지 본인이 출세를 할 수 있겠네 보니까.
자, 다음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인데 학문운, 공부운, 라이센스운, 어떤 학벌운이 주어졌거든요. 저거는 태어난 해운과 맞물려 가지고 그쪽이 더 기운이 더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공부에도 너무 강하면 공부에도 취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부를 해가지고 저거를 잘 쓸 수 있는 어떤 용처가 태어난 일이나 시에 잘 나와 있으면 좋겠죠. 그게 뭐 재물일 수도 있고, 그게 관일 수도 있고, 그게 예술의 재능, 어떤 자기의 어떤 재능을 발휘하는 쪽일 수도 있고, 일단은 공부운이 강하게 좋습니다. 보니까. 공부운, 아이디어운, 상상운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론가입니다. 한마디로 이론가 내지 어떤 이상주의자 이런 쪽이라 볼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은 이제 겨울에 태어나시게 되면은 개수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같은 물의 기운을 태어나가지고 그냥 본인의 근본 뿌리 베이스가 튼튼하죠. 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는 태어난 월 일시에 그게 뭐 재물로 갈 수도 있고 재물을 감당할 수도 있고 그게 관을 담당할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어떤 기술이나 이런 쪽에서 쓸 수도 있겠죠. 일단은 몸과 마음이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그걸 가지고 내가 육체를 쓰는 것도 할 수 있고 운동이라든지 그냥 한마디 육체 노동도 할 수 있고 근데 태어난 해의 학문과 맞물려 가지고 아무래도 뭐 아이디어라든지 라이센스 그 어떤 기획하고 어떤 이런 쪽 그지 상상하는 쪽 이론가 이런 쪽 그지 이런 쪽에 또 잘 쓸 수 있겠어요 보니까 예. 자, 이상과 같이 태어난 계절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내년은 한복과 개수가 내년 신축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축년에는 많은 아이디어, 상상력을 풍부해지는 해네요. 그래서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 남이 생각하지 않은 이런 아이디어, 이런 쪽. 그러니까 어떤 꿈을 먹고 사는 이런 업종은 좋아요. 어떤 상상력을 펼친다든지 이런 쪽, 그지? 이런 쪽은 좋은데, 현실적인 쪽은 좀 약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어떤 문서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정보 소식을 잘 받아들이니까 그것을 실제로 액션하는 쪽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서도 절대 잡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의심하고 의심해라. 어떤 좋은 정보 소식 이런 것도 귀에 솔깃한 게 들어오면은 의심하고 의심하라. 근데 그게 어떤 꿈이고 몽상이잖아요. 그것을 하려고 하는 쪽은 좋아요. 그러니까 예술 계통이나 문학 이런 쪽은 좋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아이디어 쪽 이런 쪽 이제 이런 쪽은 좋다고 볼 수 있겠어요. 아이디어를 내는 쪽. 그렇지만 그런 아이디어가 현실로 만들어낼 때는 의심하고 의심해서 걸러서 그 아이디어를 사용하라 이런 쪽인데 하여튼 내년에는 상상력 이 풍부해지는, 망상이 풍부해지는, 다르게 말하면 좀 잡념이 많아지는, 쓸데없는 이런 걱정거리도 많이 생기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인생 공부를 하는 게 좋겠네요. 뭐, 철학, 역학, 철학, 종교, 인생에 대한 진리의 공부, 나를 지키는 공부, 뭐 내 내공을 확장시키는, 깊이 있게 만드는 공부, 이런 쪽은 좋아 보입니다. 네. 자, 이상과 같이, 내년에 1980년생에 대해서 내년 2021년 신축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좋아요, 구독 서로가 적성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